예술과 여행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술로 행복해지는 파리 여행을 전합니다. 드파인 북플레이어에서 추천하는 두 번째 도서는 이재형의 나는 왜 파리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파리지행, 우리에게는 꾸빼시의 사랑여행의 번역가로 알려진 이재형이 쓴 특별한 파리 여행책으로 책의 내용 중 우리가 익히 듣던 몽마르트르에서 피어난 예술 이야기와 모네와 오랑주리, 오르세 미술관의 이야기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파리에 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집값이나 집세 등을 비롯한 생활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공기가 그렇게 맑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1996년 프랑스로 건너와 오랫동안 파리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떠날 생각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파리를 사랑하게 된 것일까? 파리의 무엇이 나를 이렇게 잡아끄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술의 힘이다. 이곳에서 삶에 지칠 때마다 예술 작품들을 찾아가곤 했고 작품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내게 불어넣어 주었다. 파리의 가장 높은 곳, 몽마르트르에서 피어난 인상주의.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갈레트 풍차에서의 무도회는 1876년 몽마르트르에 살던 르누아르가 갈레트 풍차 안의 정원에서 젊은 남녀가 춤추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 시절 파리에서 힘들게 일한 젊은 노동자들은 주말이면 이곳으로 몰려와 갈레트 빵을 먹고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골목길을 걸으며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춘 채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갈레트 풍차 앞을 지난다. 3세기경 파리 최초의 주교 생드니는 몽마르트르 언덕 꼭대기에서 로마인들에게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 언덕은 몽마르티움, 즉 순교자의 산이 되었다. 구름과 평지가 많아 전체적으로 평탄한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인 이곳은 1년 내내 거리의 예술가들로 붐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몽마르트르 언덕은 과수원과 포도밭, 초가집, 40여 개의 풍차 방앗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당시 몽마르트르는 아직 파리로 편입되기 전이며 638명에 불과한 주민은 주로 방앗간 주인이나 몽마르트르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석고광산의 노동자들이었다. 파리 시내에 살던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집세와 물가가 싼 이곳으로 몰려든 건 한참 후의 일이다. 1870년 보불 전쟁과 다음에 일어난 파리 코민이 끝나자 프랑스는 평화를 되찾고 예술가들이 몽마르트르 언덕을 찾아오기 시작한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까지 이곳에는 500명이 넘는 화가와 시인들, 작가들, 음악가들이 살며 인상파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의 예술혁명을 일으킨다. 왜 이곳에 그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들었을까? 이곳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예술가들은 인상파 화가들이었다. 그들의 미학적 원칙은 자연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 당시 몽마르트르는 자연 그 자체였다. 파리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초원과 잡목숲, 풍차 방앗간, 라일락꽃이 핀 정원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작품 소재가 어디 있겠는가. 마네와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이 화파는 이곳에 물랭드 라갈레트나 본 프랑케트 같은 술집과 카바레를 드나들며 어린아이처럼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목가적 풍경을 찾아 모여든 인상파 화가들. 그 당시에 로트렉과 르누아르, 드가, 모네, 졸라 등은 나무 당구대라고 불리던 본 프랑케트를 자주 들락거렸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반고우의 술집이라는 그림은 이 시골 분위기 물씬 나는 술집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며 몽마르트르의 화가 유트릴로도 이곳을 그려 유명해졌다. 이 식당의 간판에 쓰인 문구를 보면
그 당시 예술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1880년대 무렵에는 카바레와 무도 회장이 블랑슈 광장과 피갈 광장 등 몽마르트르 언덕 남쪽에서 번창하며 오락 산업이 활기를 띠었다. 엘리제 몽마르트르, 검은 고양이, 물랑르주가 연이어 문을 열었고, 이런 술집들은 로트렉의 선전 포스터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몽마르트르에서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예외 없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물랑루즈다.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더더욱 인파로 북적거리고 캉캉춤을 공연하는 시간이 되면 관객들이 이 앞에 길게 줄을 선다. 물랑루즈는 1889년에 생긴 카바레다. 1889년 파리에서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889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은 흔히 베레포크라고 불린다. 평화롭고 산업이 발전하고 풍요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낙관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나가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몽마르트르는 점점 더 도시화되던 파리에서 유일하게 목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주중에 일하느라 지친 파리지행들이 주말이면 몽마르트르로 몰려와 마시고 춤추며 스트레스를 풀던 곳이 바로 카바레였고, 그중 대표적인 곳이 물랑루즈였다. 그리고 여기서 캉캉춤이 생겨났다. 댄서들은 이 춤으로 이름을 알렸고, 화가 앙리드 툴루즈 로트렉은 이들의 모습을 화폭에 그려 널리 알렸다. 로트렉은 1884년부터 몇 년 동안 댄서들이 춤추는 모습을 그렸다. 1889년에는 라글리라고 불리던 루이즈 베베르를 집중적으로 그렸고, 1892년에는 멜리니트, 즉 폭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잔 아브릴이 혼자 춤추는 모습을 많이 그렸다. 춤추는 잔 아브릴은 그 중 하나다. 그녀는 두 다리와 허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춤을 추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녀를 광란의 난초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로트렉은 등장인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경을 그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작품처럼 다 그려지지 않은 채로 마분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꼭 습작처럼 보인다. 로트렉이 1886년과 1887년, 1896년에 그린 그림들은 대부분 이렇다. 빛이 색채가 되고 주인공이 되다.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에는 인상파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클로드 모네의 인상, 뜨는 해가 전시되어 있다. 파리 북쪽의 도시 르아브르 항구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순간적인 느낌, 즉 인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1872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파리에 있는 사진작가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1874년에 열린 제1회 인상파전에 전시되었다. 모네는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된 수많은 인상파 화가 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아닐까 싶다. 1층 18번 전시실에는 모네의 화풍이 7년 사이에 어떻게 확연히 바뀌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두 점의 작품이 걸려 있다. 하나는 그가 23살 때인 1863년에 그린 노르망디의 농가마당이고, 또 하나는 1870년에 그린 로슈 누아르 호텔 트루빌이다. 노르망디의 농가마당과는 달리 로슈 누아르 호텔 트루빌은 30세인 모네가 이미 인상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찬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하늘의 구름, 왼쪽에 모자를 들어올린 남자 등을 보라. 대상을 몇 번의 붓질로 감각적으로 그려내서 그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빛은 곧 색채다라는 모네 자신의 말처럼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색들이 다채롭게 사용되었다. 모네의 평화로운 명상 속으로 오랑주리 미술관. 오랑주리 미술관에 있는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추어 서는 듯하다.
추상에 가깝게 흰색과 분홍색으로 점점이 그려진 수련들이 수면 위에서 흔들린다. 푸르스름한 물이 연한색 하늘과 구름, 황혼빛을 차례로 반사하며 우리를 감싼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빛과 대기가 변화함에 따라 느껴지는 주관적 느낌을 포착하여 즉시 화폭에 옮긴다는 인상파 미학을 매우 충실히 구현한 작품이다. 오랑주리 미술관 건물은 원래 겨울에 틸르리 공원에 오렌지 나무 화분을 넣어두는 장소였다. 모네는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던 수련 연작을 이곳에 전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친구이자 국무회의 의장이었던 정치인 조르주 클레망소가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 우리는 이 걸작을 달걀 모양으로 생긴 2개의 방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클레망소는 지베르니로 자주 모네를 찾아가 백내장을 앓고 있던 이 인상파 회화의 완성자가 수련 연작을 잘 마무리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전시 공간이 이 작품에 최적화될 수 있게끔 건물을 개조하게 하려고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그리하여 모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6개월 뒤인 1927년 6월 클레망소가 참석한 가운데 수련 연작이 새로 단장한 이 미술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읽어주는 도서 큐레이팅 콘텐츠 북 플레이어에서 추천해드린 도서 나는 왜 파리를 사랑하는가?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자가 파리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앞서 읽어드린 내용처럼 예술의 힘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에 지칠 때마다 예술 작품들을 찾아가곤 했고 이 작품들은 저자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파리에서 예술은 더는 현실과 유리된 상류층의 장식품이 아니며 파리라는 예술의 도시에서의 예술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삶의 일부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나는 왜 파리를 사랑하는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실제 드파인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드파인에서는 최인화 책방과 함께 큐레이팅한 도서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북 플레이어에서도 프리미엄한 영감을 주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